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영민 교수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1에서는 또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됩니다. 이 BJT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회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JT도 대신호 모델이 나오고 소신호 모델이 나오고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BJT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회로가 주어졌고 또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을 꼭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Q1, Q2가 잘 바이어스 돼 있다. DC 전압, DC 전류가 잘 잡혀 있다는 말이고요. 요만큼의 DC 전류가 흐르고 있다. 100 마이크로 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고 베타 값이 주어졌고, 자, C1, C2가 매우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C1, C2가 매우 크다는 말은 C1이 캐패시터가 DC에서는 오픈시킬 수 있고 AC에서는 쇼트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리 이펙트는 무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BJT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 문제에서는 묻는 게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항을 구하여라, 볼티지 게인을 구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한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값을 구하여라, R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계산 편의상 이쪽을 조금 이제 REQ2라고 정의하고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을 REQ1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한번 구해보면은 RX를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구할 때 이 저항은 소신호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몇 가지를 좀 이제 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저항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는 다 0으로 놔줘야 됩니다. 자, 전압도 0, 전류도 0. 자, 전압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쇼트가 됩니다. 전류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오픈이 돼서 이 부분은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캐패시터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쇼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REQ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R1 저항이 있고요. 이쪽에 RS 저항이 있습니다. 이 두 저항이 병렬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두 저항 보이는 병렬 저항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REQ2를 구해 볼까요? 자, 이쪽 Q1의 이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 보이는 저항입니다. 밑으로는 RE1이 보이게 되겠고요. RE1이 보이고 병렬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 자,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이쪽 베이스 쪽에 R파이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REQ1이 있고요. 그래서 REQ1 더하기 R파이1이 보이는데, 자, 지금 에미터 쪽에서 베이스 저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들은 1 더하기 베타로 나눠져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REQ2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RX는 어떻게 구하죠? RX는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RE2 방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X는 RE2가 먼저 보이고요. 자, 항상 이제 BJT의 베이스 쪽에 R파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이쪽으로 보면은 R파이2가 베이스에 보이고 또 왼쪽으로는 REQ2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어주면은 R파이2가 있고 REQ2가 있는데, 자, 똑같이 에미터 쪽에서 우리가 베이스 쪽 저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은 1 더하기 베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RX의 값이 되겠고요. 요 이제 각각의 값들, REQ는 요 값을 넣으면 되고, 여기서 REQ1은 요 값을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넣으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회로도에서 저항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제 문제이고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노드든지 간에 그 특정 노드에서 저항값을 구하는 연습을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앰플리파이어 회로 문제가 나오면은 저항을 계산하는 거, 게인을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볼티지 게인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BJT 소자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 신호 증폭기 회로고요. VS에 신호를 넣을 때 Vout에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 전체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세팅을 해주면은 결국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거는 소신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신호 동작에서 이제 커런트 소스는 이제 전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오픈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압 변화량이 들어가고, 자, 캐패시터는 이제 쇼트가 되고요. H 동작이니까 쇼트를 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회로를 보면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컴포넌트도 많고, 그래서 VS에서 Vout까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스테이지를 나눠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노드를 내가 VX라고 잡은 다음에, 결국 핵심은 이 복잡한 회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자, VS에서 VX까지 한 번 풀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다음 VX에서 Vout까지 푸는 거,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풀어주면은 훨씬 이제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볼티지 게인은 사실 이제 VS부터 Vout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제 볼티지 게인, 신호 전압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나눠서 그럼 VS부터 VX까지를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VX에서 Vout까지를 한 번 더 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이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 볼까요? 이거를 구할 때 조금 이제 편의상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을 REQ1,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을 REQ2라고 이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EQ1, REQ2는 앞에서 구했듯이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REQ2는 이쪽에 이제 R파이가 있으니까, 베이스 쪽에 R파이가 있으니까요. R파이2 더하기 RE2는 이제 1 더하기 베타만큼 증폭돼서 보입니다. 자, REQ1은 어떻게 보이죠? REQ1은 이제 이 Q1 소자의 이제 R파이 베이스 쪽에 저항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RE1과 REQ2 요게 또 1 더하기 베타만큼 증폭돼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을 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볼티지 게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VS에서 VX까지 가는 거, 요거는 요 사이에는 BJT 소자가 없어요. 그냥 저항만 있기 때문에 그냥 저항으로 나눠지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RS라는 저항이 있고, R1이 있고, 또 오른쪽 베이스 쪽으로 REQ1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항들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RS 더하기 R1 병렬 REQ1 분의 R1 병렬 REQ1. 자, 이렇게 저항의 비율로 이제 첫 번째 단의 이제 게인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저항으로 나눠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요 Q1 소자의 베이스에서 콜렉터까지 이제 신호가 전달될 때의 볼티지 게인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형태는 이제 에미터 쪽에 저항이 달려있는 에미터 디제너레이션 형태가 됩니다. 요때 이제 쉽게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저항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분모에는 에미터 쪽으로 보이는 직렬 저항을 적어주면 되고요. 직렬 저항, 요 두 개의 직렬 저항을 적어주면은 이제 RE1 병렬 REQ2. 요 두 개가 직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R파이가 보이는데, R파이가 1 더하기 베타만큼 감소돼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 쪽에는 요 이제 아웃풋 저항을 적어주죠. 아웃풋 저항은 이쪽에서 보이는 저항. 여기 이제 R 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 말고요. 자, 그래서 RC1과 이제 RL이 병렬로 보입니다. 병렬 RL. 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저항의 비율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게인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은 이제 최종 볼티지 게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BJT 앰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은 웬만한 BJT 앰플리파이어 회로들은 여러분들이 게인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BJT를 이용한 앰프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시험 문제에 저항 구하는 거, 볼티지 게인 구하는 거,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살펴봐도 시험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전자회로라는 과목을 한 8년, 9년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낼 문제가 많지 않아요. 매번 새로운 문제를 내고 싶지만 새로운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살짝 바꾸고 조금 숫자를 바꾸고 이렇게 내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은 어느 이제 수업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험도 잘 보고 전자회로 열심히 배워서 이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